여기가 내가 와본 적이 있나?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알아요? 아,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배경 소연의 나이 24살 2021년 8월 11일 장소 충청북도 괴산 음성 한참을 달려 호텔에 도착했다. 평일이기도 하고 미리 예약해둔 덕에 방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최 팀장은 키를 2개 가지고 와서 소연에게 키 하나를 건넸다. 소연은 아직도 무언가 익숙한지 한참을 산새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아, 배고파서요, 팀장님. 식사하러 가요. 소연의 말에 최 팀장은 잠시 황당해했다. 먼저 짐을 풀고 취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최 팀장은 차에서 무거운 취재 도구를 꺼냈다. 소연도 도왔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가까운 국밥집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연은 궁금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팀장님,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 팀장은 취재 장소는 국장이 미리 섭외했고 그에 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에 집중했다. 국밥은 꽤 괜찮았다. 흡족한 식사를 마치고 소연과 최 팀장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군청으로 향했다. 벌써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다. 최 팀장이 앞서 군청으로 들어가자 소연은 뒤따라 향했다. 군청의 민원실에 서서 군수와 약속이 있다며 명함을 내밀자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군수 사무실로 안내했다. 군수와 악수를 나누고 모두 소파에 몸을 기댔다. 최 팀장과 군수는 담소를 나누는 동안 소연은 창밖에 보이는 산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소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군수와 최 팀장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다. 멋쩍어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다. 도착했어? 숙소는 방이 2개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참. 지금 여기 군수님하고 미팅 중이니까 끝나고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안심하고 계세요. 너 같으면 안심이 되니?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 알았어요, 엄마.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 후로도 한참을 통화하고 있는데 최 팀장이 밖으로 나왔다. 황급히 소연은 전화를 끊고 말없이 이동하는 최 팀장을 따라갔다.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근처 카페를 찾아 소연과 최 팀장은 차 한 잔을 하며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도착한 오늘은 너무 힘드니 숙소에서 쉬면서 취재를 준비한다고 하며 소연에게 사진을 복사한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에는 몇 가지 고서의 자료와 발견한 곳, 발견한 자 등 행정적 서류로 보였다. 소연에게 최 팀장은 다른 것보다 오늘 저녁에 풀어 알려달라 일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내일 산에 오르려면 준비할 게 있나요? 산 타는 거 아니에요. 산 중턱 너머까지 길이 나 있어서 차 타고 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배경 소연의 나이 24살 2021년 8월 12일 장소 음성군 어느 산길 위
최 팀장 차 안. 어제 고서 내용은 산속에 있는 이상한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고 써 있었고요. 이상한 건 그 절을 아는 사람 외에는 절대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절에 사람이 찾아가는 적은 있으나 나온 적이 없다는 글도 있었어요. 사실의 바탕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마도 소설이겠죠. 한참을 설명하던 소연은 이상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전 노승의 이야기가 다시금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이곳 풍경도 너무도 비슷하게 느껴진 것이다. 소연은 겉으로 표현은 않았지만 얼굴은 굳어가고 있었다. 그런 소연을 바라본 최 팀장은 어디 불편해요? 아, 아니에요. 도로가 너무 험난해서요. 소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 한켠으로는 타들어가는 궁금증이 엄습하고 있었다. 한참을 들어가다가 집들이 몇 채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하자 최 팀장은 차를 세웠다. 소연과 최 팀장은 차에 내리자 마을 이장이 뛰어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군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소연은 주위를 돌아보다 사람 키만 하고 날씬한 바위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알고 보니 입석이었다. 입석에는 고서에서 본 고대 한자가 써져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소연은 그 글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마을 이장이 최 팀장과 이야기하다 소연에게 다가와 이 글을 아시냐고 물어봤다. 그 말에 소연은 놀라 뒤돌아보았다. 아니요, 아직은 좀 유심히 봐야겠어요. 이 한자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은 하늘천, 이름은 소연. 소연 씨의 이름이네요? 우연이겠죠. 그리고 전 강씨예요. 이름이 소연이긴 하지만. 마을 이장은 크게 놀랐다. 그 글을 읽은 사람은 난생 처음이라는 것이었다. 나이가 지긋하신 이장은 놀란 눈으로 소연을 쳐다보았다. 마을 이장은 두 사람을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다. 이장의 말도 틀리지는 않았다. 그 글은 거의 상형 문자에 가까웠다. 집안 정리를 마치고 난 수리는 노곤한 몸을 풀기 위해 식탁 위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다. 잠시 소연이를 생각하다 피곤이 몰려와 거실 소파에 잠시 몸을 맡겼다. 쉽사리 잠이 오질 않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배경: 소연의 나이 39살. 1853년 12월 30일. 장소: 충북 괴산. 소연은 몸서리를 치며 아기를 낳고 있었다. 수리는 방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수린 나이 63세. 소연이 너무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있어 몹시 불안해했다. 날이 차갑고 한 해의 마지막 날 아이가 태어나매 소연과 아이가 무사할지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산파가 고전을 하고 있어 더욱 긴장이 되었다. 만일에 대비 의원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도정아범! 도정아범!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수린 앞에 섰다. 머리가 혼미해진 수리는
급히 수정과를 내오라고 말을 전했다. 하인은 자신의 부인을 시켜 수정과를 내오게 하였고 한겨울에 식은땀을 흘리는 수린을 멀리서나마 안쓰러워 걱정했다. 이윽고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기 소리와 산파가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와 애기씨라며 마님인 수린에게 고했다. 우리 소연인 어떤가? 산파는 미소를 지으며 건강하다고 고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수린은 자리에서 쓰러졌다. 산모와 아기는 건강한데 수린은 기다림에 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산모와 아기는 방 안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도정아범의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소연을 찾으며 울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 난리라도 난 것이냐? 수린이 급사한 것을 고하자 소연은 몹시 놀라 정신을 잃었다. 수린도 놀라 눈을 떴다. 뭐지? 이 괴상한 꿈은?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